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챗봇 사례로 보는 금융권 AI 트렌드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와이즈너 연구소장 장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제가 신한은행 AI 센터장님 발표를 들었는데 금융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금융권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살짝 우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고객사에 적용했던 것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 트렌드들, 그리고 저는 좀 챗봇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도입에 대한 물결이 거세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렴한 금융 서비스들의 기업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들,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과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주요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맞는 상황에서 은행에 계시는 이제 CEO분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68% 정도가 민첩성이 생존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72% 정도가 새로운 기술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지금 도입하는데 서두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이해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딱 봐도 지금 엄청나게 뭔가 부담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대한민국을 한번 떠들썩하게 했죠. 상장 첫날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사들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면서 상당한 파급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 주가가 오른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기대치,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대치, 미래 가치가 무엇일까요?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사들보다 매출액이나 이익이 훨씬 많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대 가치를 갖고 있나요? 금융권이 아니라 한번 대표적인 다른 도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 변화인데요. 2015년에 보면은 테슬라가 상위 10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만에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게 되는데, 시가총액 2, 3, 4위인 토요타, 폭스바겐, 아우디를 합한 것 정도의 엄청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가요?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도 토요타나 폭스바겐, 아우디보다 매출액이나 이익이 훨씬 많지가 않습니다. 전혀 비교가 안 되죠. 테슬라의 가치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또 전기차로부터 파생되는 탄소 배출권과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분명히 오르고 있는 것인데,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따라서 기술 개발을 하고 쫓아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당연히 선두에 있긴 하죠.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기술을 대부분 지금 특허를 다 풀어주고 따라오게끔, 시장을 오히려 넓혀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원래는 센서들과 값비싼 부품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AI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테슬라는 값비싼 부품들을 빼고 값싼 카메라와 AI 기술만을 이용해서 높은 성능과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을 가지고 아마 플랫폼 기업으로서 거듭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각자가 개발하는 비싼 부품을 가지고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 테슬라의 플랫폼 위에서 자율주행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리고 AI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뒤바꾸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금융권에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도입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시장을 선점해 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2021년도 금융 트렌드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디지털 뱅크라든지 RPA,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빠르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조사기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재의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노모스에서는
AI는 2030년까지 은행 운영 비용의 22%를 절감한다고 하는데요. 한 8년, 9년 정도 남았는데 좀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훨씬 더 감소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같은 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 은행의 80%가 폐업하거나 타은행에 흡수될 것이라고 상당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1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거센 물결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금융과 인공지능의 만남을 통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목표와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경영 효율을 증대하고 개인형 맞춤, 추천, 상품을 추천하고 서비스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AI는 은행의 전 영역, 앞서 신한은행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그리고 백 오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AI가 이미 도입되고 있고 도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 상담을 하거나 마케팅하거나 그리고 상품을 추천하고 계약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해지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까지 또 HR에 이르기까지 AI가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라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점점 자동화로 갈 것이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결합으로 인해서 예측의 정확도가 뚜렷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걸 통해서 개인 맞춤으로 하는 상품 추천이라든지 서비스들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은행의 AI 도입 사례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5개 은행들을 보시겠습니다. 크게 3가지의 AI 기술 서비스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으로 이제 장세를 분석하고 투자 자산을 선정하는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미국 증권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 챗봇이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챗봇이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은행에 보면은 많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프로세스화 하는데 RPA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금융권의 변화의 가속화는 분명히 코로나19가 코비드19가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비대면 결제와 대면 결제의 그 추이인데 파란색 영역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보면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빠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요와 니즈는 분명히 그 전부터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가 분명히 현재는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에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뒤에 위드와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비대면 서비스가 좀 줄어들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서비스들 효율적이지 않지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제 점점 더 성능이 개선이 되고 생산성이 올라간 비대면 서비스들이 대세로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챗봇이 도입되는 데는 이제 지금부터는 챗봇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챗봇이 도입되는 데는 약간 어떤 페르소나를 좀 입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시나리오 기반이고 룰 베이스적이고 이런 짜여진 틀 내에서 상용화되는 챗봇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상 비서를 내세운다던가 아니면 디지털 휴먼, 소셜 로봇이라든지 디지털 동료와 같은 어떤 페르소나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서비스들이 약간씩 믹싱이 되면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챗봇이 실제로 고객 서비스 영역의 상당한 부분들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신한은행 또 이전과 이후에도 많은 챗봇들을 고객사의 금융권에 구축을 하면서 점점 그 서비스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상품 추천부터 개인 비서 역할, 거래 내역 조회라든지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
그 고객들로서는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챗봇에 이제 구성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챗봇 적용된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챗봇은 다음과 같이 크게 인터랙션과 인텔리전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 대화를 이해하고 응답을 생성해내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동그라미가 가득 차 있는 것은 현재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 기술들, 그리고 아직 반만 채워져 있는 것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N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직 동그라미가 없는 것들은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조금 먼, 지금 한참 개발이 진행 중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초인공지능에 가까운 모습이 되겠죠.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목적에 따른 챗봇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의 시리 같은 경우가 상용화되었나요? 예, 사실은 이런 류의 챗봇들은 오른쪽 위로 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 주제에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모델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멀고 시리랑 얘기하다 보면은 답답하네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용화된 챗봇들은 주로 저 분홍색 영역, 닫힌 주제에 대해서 답변 연계형 모델들이 주로 작동을 하는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휴먼 룰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시나리오나 이런 기반으로 많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일부 알고리즘들은 딥러닝 기반으로 지도학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그렇게 이제 깊게 가지는 않을 건데 어떤 최근 기술들이 있는지 가볍게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MRC라 그래서 기계 독해 부분인데요. 기계자를 떼면 독해입니다. 지문을 읽고 독해를 하는 것인데 기계가 독해한다고 해서 이제 기계 독해입니다. 독해라고 하면 어떤 지문을 주어주고 그 지문에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이순신과 관련된 지문이 있고 이 지문에서 있을 만한 질문을 이순신은 언제 과거에 급제했나요라고 던져주면 답변으로 1576년이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독해인데 이거 실제로 기계가 꽤 괜찮은 수준으로 성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딥러닝 기반의 멀티턴 대화 향상 기법입니다. 대화를 한번 질문을 주고 한번 받고 하는 것은 싱글턴이라고 하고요.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것을 멀티턴이라고 합니다. 챗봇이 최적의 답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전 질문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최적의 답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리스판서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화 발화 조작 전략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최고의 성능 소타를 기록했는데 올해 5월에 인공지능 학회 중에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플 AI의 논문이 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챗봇들을 가지고 저희가 금융권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조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금융권에 많이 쓰이는 것은 먼저 대고객용으로 원래 콜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대응해서 챗봇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됐던 건데 앞서 신한은행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솔메이트 오로라가 사실은 저희로서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넣어서 상당히 괜찮은 정확도와 응답률을 보였고 이걸로 인해서 이 레퍼런스로 광주은행이라든지 대구은행 등등의 챗봇 사례들이 넓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이할 만한 것은 2016년에 이 금융권 최초로 대신증권에 벤자민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게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챗봇입니다. 이 벤자민은 도입될 당시에는 사원이었는데 한 1년 정도 학습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좀 똑똑해졌다고 대리로 진급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좋은 사례였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내부 업무 지원용 챗봇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면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게시판을 찾아봅니다. 사실 그런 활동들로 회사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로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챗봇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효율이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업무용 챗봇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역시 대표적으로 신한은행 몰리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농협중앙회라든지 교보생명, 또 삼성전기 같은 데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챗봇에 대해서 여기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글로벌 금융 챗봇 사례는 넘칩니다. 넘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게 오히려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어보다는 영어 쪽에 데이터가 훨씬 많고 보이스봇 쪽으로 훨씬 더 지금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전 세계 트렌드와 다르지 않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아멜리아 같은 사례는 쉽게 동영상들을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우수한 품질을 보일 수가 있고, 뭐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표정도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챗봇으로 지금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이런 비대면 또 챗봇이 넓혀가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드아웃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런 부분은 대세가 돼서 계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즈넛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2000년에 설립이 돼서 자연어 처리 기반의 기술들을, 인공지능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오고 있고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